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세보다 1억 원이나 싸게 아파트를 낙찰받았습니다. 완전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죠? 그런데 기분 좋게 낙찰받고 관리사무소에 인사를 하러 갔더니 소장님이 여러분에게 1200만 원짜리 관리비 청구서를 내밉니다. 축하합니다, 새 주인장. 전 주인이 50개월 동안 안 낸 관리비 이제 당신이 내야 이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오프닝부터 아주 매운맛으로 시작했죠. 방금 말씀드린 이 1200만 원짜리 청구서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경매법원에서 멀쩡하게 진행하고 있는 실제 경매 물건 이야기입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권리 분석 뭐 그까이 거 이렇게 생각하고 덤볐다가 낙찰을 받는 순간 지옥문이 열리는 아주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있는 물건입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겉으로 보기에 금방 돈을 벌 수 있는 물건처럼 보이지만 속에는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는 이런 함정 물건을 걸러내는 고수의 눈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경매정보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번호 2024 타경 3609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 중인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의 45평형 아파트입니다. 자, 초보자의 시선으로 이 물건을 뜯어볼까요? 감정가 3억 8,200만 원에서 한 번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 2억 6,740만 원입니다. 시세보다 무려 1억 1,000만 원이나 저렴합니다. 권리를 볼까요? 2021년 화도농협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 밑으로 줄줄이 달린 가압류, 임의경매, 이건 뭐 낙찰자가 신경 쓸 필요 있습니까? 당연히 없죠. 낙찰과 동시에 법원이 싹 다 지워줍니다. 임차인도 없고요. 소유자가 직접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물어줘야 될 전세보증금도 없다는 뜻이죠. 자, 이쯤 되면 경매학원 한 달 다닌 초보자분들은 심장이 미친 듯이 뜁니다. 와, 이거 1억 싸게 낙찰 받아서 단기 매도하면 수익률이 도대체 얼마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이렇게 너무나 완벽하게 깨끗한 서류를 볼 때 오히려 의심의 촉을 곤두세웁니다. 세상에 이유 없이 싼 물건이 어디 있어요? 함정은 항상 구석지고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어 있습니다. 다시 정보지를 볼까요? 자, 여기 매각물건 명세서 맨 밑에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조사 일자가 2026년 6월 4일이고요. 50개월 관리비 미납금이 약 1,200만 원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 한 줄 뒤에 숨겨진 어마어마한 시한폭탄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경매 공부를 책이나 유튜브 쇼츠로 하신 분들 아주 흔하게 앓는 병이 있습니다. 바로 서류 만능주의와 얄팍한 판례 지식입니다. 제가 이렇게 관리비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여미님, 그거 다 알죠. 대부분 판례에 따르면 낙찰자는 관리비 중에서 최근 3년치 공용 부분만 내면 되잖아요. 전 주인이 쓴 전기세나 수도세 다 빼고 그리고 또 연체료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내가 내야 되는 돈 3,400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낙찰받고 관리사무소에 내용 증명 보내면 어차피 관리소장님도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법적으로는 여러분의 말이 100% 맞습니다. 그렇게 FM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매를 이 책상 머리에서 서류 쪼가리를 가지고 합니까? 아니죠. 경매는 결국 현장에서 사람과 하는 거예요. 이 물건은 법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 진흙탕 같은 현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원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 현장에서 조폭이나 깡패보다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병 안으로 누워있는 어르신입니다. 그리고 또는 장애인이 될 수도 있겠죠. 이 물건의 등기부등본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여기 보면 이 물건의 소유자는 1936년생, 올해 연세가 무려 만 90세입니다. 그러면 자식들이랑 협상하면 안 되나요? 라고 쉽게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낙찰 대금 다 내고 내용 증명도 멋지게 보내고 집 문을 드디어 열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집안에 악취가 진동하고 자식들은 빚쟁이를 피해서 야반 도주한 지 오래고 또 연락 두절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90세 어르신이 혼자 거동도 못하고 중증 질환으로 병상에 누워 계십니다. 숨만 겨우 쉬고 있는 상태라면요. 법적으로 정당한 낙찰자니까 집행관 부르고 열쇠공 불러서 그 어르신을 길거리로 끌어내시겠습니까? 절대 못합니다. 집행관들도 이런 현장에 오면 고개를 젓습니다. 선생님, 이건 도의적으로도 안 되고요. 만약 짐 빼는 과정에서 어르신이 쇼크로 돌아가시기라도 하면 내일 아침 9시 뉴스 일면 탑 기사로 나옵니다. 이거 집행 불능입니다. 이렇게 하고 서류 접고 가버립니다. 내용 증명이요? 명도 소송? 강제 집행? 90세 환자 앞에서는 그깟 법적 조치들이 아무 쓸모가 없게 됩니다.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이 집의 떳떳한 새 주인이 아니라 울며 겨자 먹기로 매달 수백만 원씩 대출 이자를 갚으면서 이 어르신이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려야 되는 비운의 요양원 원장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내딛다가 추구하는 경매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돈을 버는 것보다 안전한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진짜 고수들은 문제를 멋지게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애초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뢰를 밟지 않은 눈을 기르는 겁니다. 이 물건의 데이터는 아주 강력한 위험 시그널을 3가지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명도가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1936년생이라는 그 나이입니다. 만약에 치매를 앓고 계시거나 중증으로 누워 계시다면 명도는 어려운 수준이 아니라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입니다.
경매에서 명도의 1순위 협상자는 바로 그 점유자인데 본인과 의사소통 자체가 잔들되면 시간은 기약 없이 흘러가게 됩니다. 두 번째는 50개월 미납 관리의 미스테리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보통은 아파트 관리비가 3개월만 밀려도 독촉장이 날라오고 6개월이 미납되면 단수나 단전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50개월, 그러니까 4년 2개월 동안 왜 그냥 살게 내버려뒀을까요? 여기서 저의 내피셜입니다. 혹시 이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아니면 지자체의 특별 보호를 받는 취약계층이 아닐까요? 국가나 지자체에서는 인간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위해서 이런 취약계층 가구에 대해서는 관리사무소가 강제로 단수나 단전을 하지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단순히 이 90세의 어르신과의 명도 싸움이 아닙니다. 지역사회나 동사무소 복지과 그리고 시민단체까지 개입될 수 있는 엄청나게 골치 아픈 장기전 그리고 진흙탕 싸움이 됩니다. 세 번째, 가장 소름 돋는 시그널, 바로 가압류가 없습니다. 제가 이 물건을 분석하면서 가장 소름 돋는 포인트는 바로 이겁니다. 1200만 원이나 관리비가 밀렸는데 등기부등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 명의로 가압류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이건 실무적으로 완전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관리소장의 최우선 업무는 아파트 주민의 공용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관리비 미납액이 100만 원, 200만 원만 돼도 당장 해당 호수에 가압류를 걸어서 채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집이 나중에 경매로 넘어가도 배당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이 집은 무려 50개월 1200만 원이 넘도록 관리비가 미납되어 있는데 가압류를 안 걸었다? 그 이유는 셋 중에 하나입니다. 가압류를 걸 실익조차 없는 경우, 즉 이미 빚잔치가 끝나서 껍데기만 남은 이 집안 사정을 관리소장이 뻔히 알고 먼저 포기했거나 소유자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나 법적 대응이 아주 불가능한 상태라서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 자체가 아주 무의미하거나 마지막으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서류에는 나오지 않는 관리소와 소유자 간에 아주 복잡한 소송이나 분쟁이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권리분석 서류상으로는 아주 깨끗한 물건이었는데 이제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늪으로 보이지 않나요? 그런데 이런 끔찍한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아. 그리고 가격도 너무 싸서 나는 절대 포기할 수 없어. 이런 분들은 입찰 전에 반드시 현장에 가셔서 다음 세 가지를 수소문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하겠다고 하면 절대 입찰하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단지 내의 정보통, 경로당과 경비실을 털어보십시오. 관리사무소에 가서 그 어르신 어디 아파요? 이렇게 대놓고 물어보시면 개인정보라고 절대 알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카스 한 박스 사가지고 경비실이나 경로당으로 가십시오. 아,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저기 1204호 어르신 요새 잘 안 보이시던데 어디 병원에 가셨나요? 예전에는 따님들이 좀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즘 뜸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슬쩍 운을 한번 띄워보세요. 동네 어르신들의 입을 통해서 이 점유자가 병실에 누워 계시는지, 치매가 있는 것인지, 모실 자식이 없는 독거노인인지 완벽하게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우편함과 계장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해당 호수의 우편함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병원비 청구서, 요양원 입수 안내문, 지자체 사회복지과에서 온 우편물이 수북하게 쌓여있다면 어르신이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생활을 전혀 못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기나 수도 계량기도 확인하셔서 실제 실거주를 하고 있는지도 중복 체크해봐야겠죠. 자, 세 번째는 관리소장과 직구승부입니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관문입니다. 소장님을 찾아가서 핵심을 바로 찌르세요. 소장님, 제가 이 물건 입찰을 하려고 하는데요. 관리비 미납이 1200만 원인데 왜 가압류를 안 걸었어요? 혹시 구청에서 단수나 단전을 못하게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여러분의 이 질문에 소장님이 제대로 답을 못하거나 얼버무린다면 그 안에는 우리가 감당 못할 뇌관이 있는 겁니다. 그땐 미련 없이 돌아서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익률 30%, 시세 차익 1억 원, 이런 달콤한 환상에 속아서 서류만 보고 무턱대고 경매법원으로 달려가시면 안 됩니다. 오늘 물건을 봤듯이 경매시장에는 어설픈 초보자들의 피 같은 돈을 빨아먹기 위해서 입을 쫙 벌리고 있는 함정들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때로는 불가능한 명도 문제를 기가 막힌 협상으로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고수의 실력은 이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지혜구나 라고 쿨하게 돌아서는 데서 나옵니다. 피해야 할 물건을 정확하게 걸러내는 것, 그것이 수천만 원을 벌어주는 진짜 실력입니다. 경매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것 이전에 내 돈을 절대 잃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던진 이 묵직하고 매운맛의 경고가 여러분의 투자 인생을 지켜주는 든든한 백신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시야를 조금이라도 넓혀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혹시 이 물건 임장 다녀오신 분들은 댓글로 내용 남겨주세요.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의 통장을 지켜줄 더 냉철하고 날카로운 실전 경매 인사이트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내딛다 집테크 경매의 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